안녕하십니까, 블라스터 유현창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2월 평가원에 대한 총평 및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좀 상투적인 얘기일 수 있으나 잘 본 친구들 잘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못 본 친구들은 좀 실망스럽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수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실패를 갖다가 벗삼아가지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문제점이 뭘까를 좀 분석하면서 9월 수능에선 대박을 터뜨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그 한번 잘못 봤다고 해서 막 슬퍼하거나 그러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실망보다는 좀 화이팅 하시라는 말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평과 해설을 같이 진행할 텐데, 총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친구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뭐 이건 이렇다, 난이도가 이랬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고, 본인들의 입장에서 시험 봤을 때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나의 문제는 뭐였지? 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를 분석하는 게 이 총평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문제를 풀 때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내가 가진 문제점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게 이 총평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객관적으로 1등급 몇 프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거라고요. 됐습니까? 해설 강의는 어쨌든 간에 6월 평가원이라는 것이 친구들, 6월 평가원이라는 것이 9월도 마찬가지고 수능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는 거야? 그래요. 평가원 아저씨들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원 아저씨들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6월 평가원 때 나왔던 지문이 나올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여기 6월 때 나왔던 그 문제 지문의 컨셉트,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그 원리는 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요런 모의고사를 갖다가 거울 삼아서 여기 나오는 그 출제의 원리들을 분석해가지고 한번 수능 때 적용시켜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은 어떤 귀염둥이 친구들께서는요, 아니 선생님 과거의 것을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끔씩 하시는데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진짜로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보시면서 수능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둬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태까지 배웠던 친구들, 그러니까 블라썸에서 다니니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구나, 정말 배운 대로 나오는구나 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왜냐면 시험을 보는 순간 뜨끔뜨끔해. 내가 와, 다 했던 거래 진짜. 이거 정말로요. 다 했던 거래. 근데 애들이 이거를 했다라고 느끼고 풀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도 들면서 약간 막 불안감도 들고 그랬어요. 진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분석해서 다음에 준비할 건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일단은 어디 갔냐? 난이도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것은 우리 절대평가가 시작됐던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수능 등급 비율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절대평가 와가지고 시험이 어렵다 쉽다를 나누는 기준은 정확하게 1등급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학년도와 21학년도는 1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쉬운 수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2019학년도에 5.3% 반토막 맞죠. 그 다음에 이때 6.25%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어려운 불순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렇게 말한대요. 알겠어? 전문가들이. 그리고 그 킬러 문제들의 정답률을 보고서 킬러 문제들의 정답률이 낮으면 더 어려운 시험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를 봤을 때 2023학년도 6월 평가원의 1등급 비율은 어느 정도 돼?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요 작년 수능 대비해서 한 2% 높은 8에서 9% 정도를 예상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 상으로는 작년 수능보다는 지금 6월 평가원이 조금 더 쉽다는 게 이 명확한 사실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남들이 보는 그 시험지가 아니라 내가 시험장에서 느낀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걸 갖다가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자고요. 난이도에 대한 객관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꼈고 어렵다라고 느꼈으면 상대방이 쉽던 말던 간에 왜 어려운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번 해결책을 세워보자는 게 지금 강의의 목적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마찬가지로 시험이 끝난 다음에 시험지가 나오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나는 여 근처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이다. 그 다음에 나의 등급 때는 한 2등급에서 컨디션 안 좋으면 4등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학생이다 라고 빙의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풉니다. 왜? 선생 입장,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학생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100% 빙의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떻게 느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문제를 봤어요. 그 느낌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지가 반드시 앞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시험지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듣기는 계산을 해보니까 정답률이 평균 정답률 89.9%, 9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급할 가치가 사실 없고요.
이 페이지로 가시면 18번부터 순차적으로 푼다라고 가정을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 19번 쉬웠어요. 룰루랄라 너무 잘 풀렸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20번 가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 쉬워요. 구문 쉬워요. 그런데 예전에 풀었던 그 20번 문제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느낌인 건 사실이야. 그렇다고 문제를 못 풀 정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 지금 2등급에서 4등급 친구야, 알겠지? 그랬어요. 정답률은 71%, 조금 낮긴 낮지만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이고요. 다음 장을 넘어가는 순간 조금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 지금 나왔던 21번 밑줄의 의미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추세이거든. 그러니까 쫄았어. 근데 첫 줄을 딱 읽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끝났다 느낌 들었어요. 왜요? 첫 줄이 소재가 늘 보던 소재, 세계관에 대한 소재였고요. 그 다음에 글 자체 해석이 너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잠깐만 선생님의 느낌으로 오면은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문제가 겁나 쉬운데 밑줄 앞에 뭐가 있어? 뭐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부정어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5번이 정답인데 1번을 찍을 수 있겠다의 생각이 무럭 드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또 머리가 아팠어요. 풀다가 진짜 틀리는 거 아닌가? 3점인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뭘 했습니까? 항상 실무 때 뭐 강조해요? 부정어 처리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독일사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고. 알겠어? 이런 것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오는 거야, 친구들아. 알겠습니까? 잔소리 하려는 거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22번, 23번, 24번을 풀러갈 때는 기분이 좋아요. 문제 유형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22번과 23번이 정답률이 보통은 70% 넘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61, 63이야. 무슨 말이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마음은 빨리 풀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리고 되게 약 오르는 게 22, 23이 단어가 어려워? 안 어려워요. 구문 어려워? 길긴 길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를 읽고 나서 읽다가 의식의 흐름대로 가. 끝나고 나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야. 무슨 얘기지 그래서? 해석은 돼. 단어도 알겠어. 근데 모르겠어 답을. 이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2번, 3번 읽게 되거나 찝찝하지만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단 말이야. 됐습니까? 좀 스포를 하자면 뒤에 킬러 문제라고 분류가 되는 어법, 빈칸, 그 다음에 특히나 순서 배열, 그리고 문장 삽입이 쉽진 않았지만 작년 수능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쉬웠던 건 사실이야. 풀어보면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주제에서 말리는 순간, 시간이 부족한 순간,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풀 수 있는 그 킬러 문제들을 시간이 쫄린 상태에서 푸니까 못 푸는 거죠. 어려운 거죠. 같이 말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보다는 쉬운 그 느낌이 맞기는 맞아요. 한 문제 한 문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요 중간 부분을 잘 넘어가지 못했으면 이게 연쇄적으로 효과를 미치면서 시간이 부족하고 킬러 문제에 시간이 쫄린 상태에서 푸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다 틀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험이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되십니까? 22번, 23번 61%, 63%고요. 쉽지 않았던 문제가 맞아요. 주제치고는 됐습니까? 24번은 그나마 쉬웠지요. 이거는 첫 문장 주제고 바로 다음에 답표현 설명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학생 입장이에요. 25, 6, 7번 기분이 좋았고요. 틀린 친구들은 반성하시고요. 29번 잠깐만 선생님을 빙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틀리면 안 돼. 다시 뭐라고요? 틀리면 안 됩니다.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법이 약한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법을 푸는 그 자세를 꼬집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법을 앞뒤만 슬쩍 보고서 풀려고 하는 거야. 빨리 풀려고. 그럼 틀려요. 그러니까 어법 지식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 보기가 들어간 문장을 갖다가 구조 분석을 해보고 해석도 해보고 이런 마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법 문제의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평가원은요. 그 후자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뭔가 얌세 뭐라고 해야 되냐?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문장을 그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충 이렇게 풀려고 하는 친구들은 4번을 좀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든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30번이에요. 30번 문제도 소재가 좀 쉬워서 기분은 좋아서요. 그리고 여태까지 풀어봤던 30번 문제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요건 쉬웠어. 그래서 이거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소재가 쉽고 구문도 쉽고 어휘도 심지어 괜찮았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54%야.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은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친구들아? 좋아요. 그리고 빈칸으로 넘어가는데요. 지금부터 시간이 좀 쫄릴 수가 있습니다. 푸는 문제가 뒤죽박죽이긴 하겠지만 빈칸을 좀 보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31과 32는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한다. 맞춰야 됩니다. 근거가 한 군데가 아니라 2군데, 3군데 있단 말이야. 그 근거를 못 찾으면 맞출 수가 없고요. 틀리셔야죠. 근데 충분히 맞출 수 있게끔 낸 문제가 맞고요. 33, 4는 어려워요. 변별력이 있고
33번, 잠깐 또 선생님의 느낌을 좀 보여주자면 rather than이 있어. 33번 그 보면은 빈칸에 rather than이죠. 그거를 잘 처리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1번과 비슷한 뉘앙스라고 보시는 거죠. 부정어 처리. 빈칸의 부정어 처리, 밑줄 문장의 부정어 처리. 그래서 33번, 4번은 33번이 특히나 조금 보기가 뭐지? 3번이랑 좀 헷갈리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가 맞고요. 그 다음 34번은 어렵지. 이것도 뭔가 이 근거를 정하고 다 보기는 보는데 조금 헷갈리긴 했어요. 그래도 답은 찍을 수 있었겠다. 시간이 좀 넉넉했다면. 근데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풀면 틀릴 수밖에 없겠다의 느낌이 솔직히 좀 듭니다. 35번과 40번은 둘 다 쉬웠고요. 40번이 정답률이 62%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뒤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쫄려가지고 순차적으로 푼 친구들이 많이 못 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아무튼 62%까지 문제는 아니었다. 그 다음에 순서 배열 문장 삽입하겠습니다. 또 돌았어요. 좀 어려울까봐. 그런데 아주 쉽지는 않지만 예년 평가원 기출들을 좀 분석해 봤을 때 이거 선생님의 입장인데 분석해 봤을 때 자꾸 그게 나와. 울컥울컥해요 내가. 봤을 때 36번 그리고 37번 38번은 내 욕심이야. 그냥 맞췄으면 좋겠어요. 독해 인사이드 아웃을 들은 친구들, 그 실전 모의고사를 매번 보는 친구들,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강조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다 나왔어요. 39번 어렵습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이거는 풀어보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를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소재가 되게 특별하거나 단어가 되게 어렵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 뭔가 꼰다거나 그런 느낌이 잘 안 보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지금 하시는구나 이 느낌이 잘 안 들어요. 평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쓴 친구들은요. 뒤에가 다소 쉬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년에 비해서 같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대충 막 읽다 보니까 어렵게 보여서 다 틀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상위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요. 알겠습니까? 그런 느낌의 시험지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문독해 특이사항 없고요. 여기도 무난한 편이었다. 42번이 그나마 어려운데 이것은 30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맥상, 문장 간의 연결성을 보는 그 문제였고요. 그 버트 뒤에 나온 빈칸이 정답이었던 게 두 개 다 마찬가지야. 알겠습니까? 조금 그 문장 간의 연결성,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그 30번 문제의 유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본 친구들이라면 잘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질문이었어요. 학생으로 빙의하기로 약속했다가 나의 그 끌어오는 울분을 토해내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래도 문제 면면이 봤을 때는 단어랑 구문 같은 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말리는 문제들이 있었다. 그걸 통해서 뒤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론 볼게요. 봐봐. 어휘 구문 솔직히 객관적으로 쉬움. 주제 문제에서 시간 배분을 못하는 순간 나가리야. 뒤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요. 킬러 문제가 다소 평이했으나 여기서 시간 잡아먹었으면 여기도 어려워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소재와 논리 구조가 특이점이 없습니다. 소재도 되게 간단한 소재였고요. 어렵거나 추상적인 거 없었습니다. 특이사항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 논리 구조에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늘상 해오던 그 패턴을 갖다가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소재 같은 게 쉬웠기 때문에 그래도 학생들이 그 구문력이나 어휘의 기본 실력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저는요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쉽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점이에요.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과 같은 그 압박감을 느끼지도 못했고요. 내가 물론 빙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편하게 풀었고요. 또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그냥 그 어떤 판단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까? 안 읽히는데? 왜 이러지? 튕기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답은 못 고르겠는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보자고요. 됐습니까? 봐봐. 일단 어휘예요. What to do. 어휘의 깊이가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친구들. 일단은 요번 시험의 어휘 수는 어땠냐면 요 평가원의 주석단을 보겠습니다. 주석. 모를까봐 그 별 달아준 것. 됐습니까? 봐봐. Vigor, elusive, vulnerable, entity, leg, intricate, coherent, pesticide, predator야. 솔직히 이거 주석 안 달려도 되지 않습니까? 뭐야, 쉽잖아. 활력, 환영, 상처받기 쉬운, 실제, 지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주석으로 달릴 만큼 어휘는 평이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보여주는 단어를 보고서 바로 뜻이 정확하게 떠오르는지 보세요. 시작. 20번 7번째 문장에서 기어 뭡니까? 하나 둘 셋. 기어 그 자동차 그거 아닌가? authoritative 뭡니까? 권위 같은데 권위? 이런 느낌 말고요. 정확하게. implemented 정말 많이 나오는 as for
독해 1강에 나오는 컴마 say 이게 한 줄에 있어.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내게 아니야. 그럼 모르는 거예요.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make reference to 뭔가 reference 뭔지 알고 참조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correspondence 뭡니까? 편지 말고요. 그러니까 sequential 뭐예요? apart from 압니까? 반대 분리되는 거. 뭔데 그게? coordinated 코디네이터? 그거 조정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 have lived to be 전부 다 봤던 거고요. 심지어 다 강의에서 나온 어휘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 거와 정확하게 아는 것의 차이를 갖다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본 거에 그치면 그 문장 자체가 온전하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걸쳐 있는지 여기에 걸쳐 있는지 명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친구들? 단어를 열납박세기 열박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예전에 수능 31번 문제에서 어떤 거 나왔습니까? 단어 빈칸에 어카운트 기억나십니까 친구들? 풀어봤어? 뜻 뭐야? 계좌 아니고요. 이야기 아니고 설명 아니고요. 뭐였습니까? 중요성. 평가원에서 묻고 있는 게요. 단어에 대한 깊이감을 묻고 있다고요. 단어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옆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암기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때까지 외우시는 게 필요하다고. 알겠습니까? 제 시험 보는 친구들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절대 등급 안 나옵니다. 알겠어? 단어를 볼 때 확실하게 이 단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단어를 깊이감 있게 외우자. 알겠어? 단어를 잘 통과하시면 2개, 3개 외워. 알겠습니까? 뜻을 통과 못하시면요. 이거를 그냥 마인드를 뜯어 고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단어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고요. 단어가 평이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단어를 거기 있는 평이한 단어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독해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친구들 시험 문제를 풀 때 내가 아까 그랬지 뜨끔뜨끔 하다고요. 기대감 반 우려 반. 왜 그러겠습니까? 다 배웠던 건데 친구들이 잘 할 수 있을까의 마인드가 너무 드는 거예요. 이거 잘 읽을 수 있었겠다. 이거 배웠는데 잘 할 수 있었을까 애들이? 이러한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었어요. 보세요. 구문의 체화인데 이걸 강의를 얼마나 듣고 얼마나 공부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실제 처음 보는 문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됐습니까? 21번 네 번째 문장이고요. This is not to say that 보는 순간 뜨끔한 거야. 이거 우리 구문이 세트 파트 2에 20페이지에 90번 문장이 그대로 박혀있는데 여기요. This is not to say that 주어 동사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휘뚜루마뚜루 해석하지 않았을까 염려가 됐었고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의 11번 11번째 줄이고요. less A than B가 직역할 수도 있겠지만은 not A but B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부정구문을 썼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 파트 2의 113페이지 168번 문장이 그대로 써있어요. not less A than B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이하가 중요하다의 느낌을 잡으면서 여기서 근거를 또 잡을 수 있는 게 contains within itself 아니었습니까? 이거 외에도 선생님이 다 담진 않았지만 병렬, 도치법, 분사구문, 구두점 등등 정말 많은 포인트가 다 겹쳤다 진짜로요. 거의 구문의 끝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구문이 조금 쉬워 보일 수 있었다는 게 결론이라고요. 됐습니까? 구문이 어려웠던 친구들은요. 아직 강의를 안 들었다. 들으시면 되고 열심히요. 들었던 친구들인데 안 됐다. 반성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그 파트 2에 있는 내용 잘 정리를 해보자고. 파트와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까? 구문의 체화야. 내가 강의를 혹은 여기 재원기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다른 문제라고요. 여러분들아. 알겠습니까? 내가 소리를 많이 치는데 여러분들 미안해요. 안타까워서 그래. 그러니까 진짜로 단어를 열심히 하고 구문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좀 쉬워 보였을 시험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2개만 해서 진짜 더 할까 하다가 그냥 괜히 자랑 같아서 안 했어요. 그냥 진짜 많아. 구두점, 병렬, 도치 정말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한 친구들은 이해가 잘 됐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독해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방향성 되겠습니다. 6월 평가원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라고요. 수능으로 가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요. 내 거구나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짧은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좋은 성적을 뽑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지금부터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지금부터 할 일이라고. 알겠습니까? 아까 봤던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재작년 수능은 쉬웠고요. 작년 수능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2등급까지를 더해보니까 또 비슷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18학년도부터 지금 작년까지 2등급까지 보통 절대평가에서 받고 싶어하는 등급이 보통 2등급까지니까 더해보니까 어려운 수능은 한 20%, 쉬운 수능은 30%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7, 8명을 만족을 못하는 시험이 영어 그 수능 시험이에요. 됐습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20, 30% 안에 못 들어와 있으면 미친 듯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들어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요, 더 안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단어를 어떻게 깊이감 있게 구문은 체화하는 형식으로 가자고요. 알겠습니까? 강의를 얼마나 들었고 책을 몇 바퀴 돌렸냐 중요하지 않다고요. 알겠어? 하나를 보더라도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공부를 지금부터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한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아, 너네들 영어 공부 맨날 안 하잖아. 그치? 그잖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그냥 될 수밖에 없다는 게 6월 평가를 보면서 한 번도 내가 확신이 들었어요. 진짜로요. 그냥 기본기에 충실하시고 하라는 거를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몰아서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해주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대다수의 학생들이 매일 하지 않고 몰아서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버리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같은 시간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의 효율성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 다음에 9월 중후군이라고 하는데 친구들, 여러분들이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시면 특히 잘 본 친구들, 저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하시면서 학원을 그만두십니다. 그런 친구들의 나중에 소식을 들어봤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훨씬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본인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매듭을 잘 지어주시는 게 수능을 잘 보는 지름길이다. 별거 없어요. 기본기에 충실하십시다. 구문과 어휘 충실하자고요. 그 다음에 독해에서 배웠던 것을 그냥 막 풀지 말고 적용한다는 느낌으로 풀어가자고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습해 보시라고요. 매일매일 한두 문제씩이라도 하나 두 개씩이라도 보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될 것이다. 학원에서 테스트 통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이요. 끝까지 방심하지 마자. 모의고사 있는 대로, 파이널 있는 대로 다 풀어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실전 과목을 끝까지 올린 상태에서 수능장에 가는 것이 맞겠다. 알겠습니까? 제발 이 상태가 된 그 형태로 수능장에 가서 후회 없이 한번 승부를 보자는 거야. 알겠습니까? 총평은 끝났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 건데요. 시험지를 가지고 오시고, 제발 좀 가지고 오시고, 문제를 해설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깐만 칠판 한번 정리하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볼게요.